안녕하세요. 자연재생한의원 전상 원장입니다. 오늘은 소위 빨간약이라고 부르는 포비돈 요오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베타딘이라고 하기도 하고 포비딘이라고 하기도 하는 이 포비돈 요오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포비돈 요오드는 요오드라는 소독 역할을 하는 물질을 포비돈이 간직하고 있다가 조금씩 방출하면서 효과가 나는 그런 소독약이 되겠고요. 요오드가 어떤 살균 원리를 가지냐면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단백질도 변형시키고 유전 정보도 손상시켜서 세균을 효과적으로 여러 방법으로 죽이기 때문에 내성도 잘 생기지 않고 아주 강력한 살균 작용을 하는 그런 소독약이 되겠습니다. 요오드의 장점이라고 하면 1800년대부터 쓰였고 1955년부터 제품화 돼가지고 계속 쓰였기 때문에 굉장히 믿을만한 제품이 되겠고요. 가격이 저렴하고 어느 약국에 가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구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도 그냥 쓱 바르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고 톤순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박테리아, 바이러스, 진균 같은 다양한 세균뿐만이 아니라 곰팡이 바이러스까지도 잡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는 소독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래 썼을 때 내성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포비돈 요오드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설이 있는데 바르고 입으로 불어서 말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이런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르고 나서 거의 바로 세균이 죽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냐? 이거를 제가 여러 논문을 보고 찾아봤는데요. 연구에 따라서 15초에서 60초 내에 거의 모든 균들을 다 죽일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를 마를 때까지 입으로 불고 막 이렇게 손으로 막 손부채를 하면서 놔두지 않아도 1분 정도만 돼도 세균이 다 죽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포비돈 요오드에 대한 또 다른 속설은 세포 독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바르지 않거나 주변에만 바르는 게 좋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스브스 뉴스라는 곳에서 나왔던 카드 뉴스에서 나와서 여러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됐었던 내용인데요. 상처 주변에 바르는 게 좋다. 왜 그러냐면 포비돈 요오드는 소독용이고 상처 회복시키는 효과가 없다. 그리고 너무 독해서 정상세포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만 바르는 게 좋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거기에 여러 의사들이 댓글을 달면서 틀린 얘기다 이런 얘기들이 되면서 웃음거리가 되고 그래서 원본이 삭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처에 바르는 건 피부 재생이 목적인데 그런 효과가 없다. 세균 감염만 막을 수 있다. 이 얘기는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해서 오히려 안 좋다. 이 얘기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상처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가 상처로 자라나서 낫는 거다. 이거는 또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처에 바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도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 의사들이 달았던 댓글 보면 감염 방지에 목적이 있다. 수술할 때 소독을 한다. 그리고 분만할 때도 쓴다. 이렇게 해서 소독의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이게 상처 회복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는 없어서 이 내용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다 묶어서 한 번에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나왔던 카드 뉴스에서 말하고자 했던 거는 소독하는 게 상처 회복을 하는 것의 전부가 아니다.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또 너무 지나치게 소독을 하는 거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좀 틀린 내용들이 일부 섞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판도 받게 됐던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몸에 상처가 생겼을 때 몸에서 일어나는 면역 반응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이렇게 그림으로 봐도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싸워서 물리치고 그리고 또 손상돼서 이미 망가진 조직들을 빨리 제거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없어진 조직들을 빨리 다시 재건하는 그런 방식으로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면역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면역 반응들이 잘 일어나게 되면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아도 상처는 잘 낫게 되지만 아주 깊은 상처라거나 세균이 많다거나 그러면 잘 낫지 않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치료를 받게 되겠죠. 자, 그럼 상처 치료는 어떤 거냐? 저희가 생각하는 상처 치료는 인체에서 면역 반응으로 상처를 회복하게 되는데 그것을 더 빨리 할 수 있고 또 그게 너무 잘 안 되고 있을 때 잘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상처 치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처 치료를 크게 이제 세 단계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죽은 조직을 제거하는 세척하는 단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세균을 죽이는 소독하는 단계, 그리고 상처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물질들을 바르거나 덮거나 하는 그런 드레싱 단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포비돈 요오드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소독의 단계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상처 치료라는 역할이 없다라는 것들은 맞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독을 너무 과도하게 하면 정말 상처 회복이 잘 안 될까? 문제가 될까?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거는 맞는 얘기고요. 너무 과도하게 해가지고 상처 회복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세균이 너무 번식해가지고 상처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다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한데요. 포비돈 요오드가 세균을 얼마나 잘 죽일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상처 회복에 진짜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비돈 요오드의 살균 능력을 살펴보면 0.5%의 농도만 돼도 1분 이내에 모든 박테리아를 죽였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강력한 효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하지만 반면에 세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몸에서 회복시키는 정상세포도 손상을 시킨다, 이런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다시 덮이게 되는 것을 상피화라고 하는데, 다른 여러 가지 사용하는 많은 드레싱과 비교해서 포비돈만 발랐을 때 상처가 덮이는 것이 가장 늦었다, 이런 연구도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10%의 좀 높은 농도의 요오드를 쓴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쥐를 대상으로 뼈를 골절시킨 다음에 수술을 해서 상처를 봉합하고 거기다 포비돈 요오드를 여러 가지 농도로 발랐을 때 상처 회복이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한 논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펴봤을 때 5%의 좀 약간의 높은 농도의 요오드를 사용했을 때는 염증이 좀 심해져서 피부가 괴사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잘 낫지 않았다. 하지만 낮은 농도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었다. 인체의 자연 회복력이 잘 작동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고농도에서는 잘 되지 않았다, 이런 연구가 되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같은 연구에서 뼈가 붓는 것도 관찰했을 때 4주가 지났을 때 5%와 2.5%의 높은 농도에서는 뼈가 잘 붙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0.5%보다 낮은 농도에서는 뼈가 잘 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농도의 포비돈 요오드가 상처 회복시키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겠다, 이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회복시키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섬유아세포가 포비돈 농도에 따라서 성장하는 것들이 더뎌진다, 이런 연구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1%의 농도에서는 섬유아세포가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0.1% 이하에서는 그래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비돈 요오드는 얼마의 농도로 쓰는 게 가장 좋을까요? 우리가 보통 높으면 더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0.1%의 농도에서 포비돈 요오드에서 요오드가 방출되는 양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럼 0.1%에서 가장 많이 소독량이 나오니까 세균도 더 잘 죽일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유추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같은 농도에서 봤을 때 0.1%에서 1% 농도에서는 모든 세균을 죽였다. 하지만 그것보다 낮은 농도나 더 높은 농도에서는 오히려 세균이 잘 죽지 않았다,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과 수술에서는 희석해서 이것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0.25% 정도로 희석을 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1% 이상의 농도에서는 그 안구세포에 손상을 주는 연구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희석한 걸로 30초마다 계속 수술할 때 계속 이렇게 씻어내면서 수술을 했다라는 그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포비돈 요오드는 몇 퍼센트 정도 농도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보시면 10%, 10%, 10%가 되겠습니다. 저희 한의원에 가지고 있는 포비돈 요오드도 봤더니 농도가 10%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시판되는 보통 포비돈 요오드의 농도는 10%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더 낮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에서도 상처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0.1%에서 상처 회복, 포비돈 요오드에서 요오드가 가장 많이 방출된다고 했었으니까 0.1에서 1% 정도만 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10%로 너무 강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희석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처 회복에 포비돈 요오드를 꼭 써야 될까? 이런 의문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욕창 같은 만성 상처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세척할 때는
먹는 물이나 식염수로 세척하라.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파편이 있다. 뭔가 부스러진 조각이 남아있다거나 감염이 확인됐거나 의심되는 정도로 세균이 많이 있어 보인다. 그럴 때만 소독약으로 세척을 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우리나라 가이드라인도 살펴보면 생리식염수나 증류수로 세척을 해라. 그리고 이거를 닦지 말고 씻어내라. 좀 물을 흘려서 씻어내라고 하는 거고, 온도를 뭐 차갑지 않게 유지해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소독에 대해서도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괴사조직 제거술을 해서 이렇게 약간 수술적으로 칼을 대서 뭔가 긁어냈을 경우, 그리고 세균이 많이 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 소독약을 써라. 그렇지 않은 경우는 증류수나 생리식염수로 씻어내라. 이런 얘기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처가 오염이 된 경우에는 상처를 식염수나 증류수로 잘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드레싱을 하는 게 좋고요. 또 감염 증상이 있어 보인다. 이런 것들은 저희 한의원에서 올린 다른 영상에 어떤 게 감염 증상인지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감염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소독약으로 소독을 한 다음에 드레싱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세척이나 소독만으로 상처 치료가 끝나는 게 아니고 꼭 여러 가지 약이나 제품으로 드레싱을 해줘야 상처 회복이 마무리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는 드레싱만 하고 이렇게 오염이 됐을 경우는 세척을 하고 감염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을 하고 이렇게 드레싱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비돈 요오드를 사용해서 상처를 소독하고 싶다고 하실 때는 꼭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요오드가 10%니까 그거를 10분의 1, 100분의 1로 아주 약하게 희석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약하게 희석한 걸로 씻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씻어내고 1분 정도 뒀다가 그 다음에 다른 드레싱으로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포비돈 요오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상처 치료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희 한의원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 또 직접 내가 상처를 입어서 치료를 받고 싶다 하시면 저희 한의원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